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, 이게 과학의 최전선에서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. 네, 맞아요. 한쪽엔 뭐랄까, 세상을 다 설명하겠다, 이런 거대한 이론이 있었는데, 좀 냉정하게 외면받았고요. 그렇죠. 다른 한쪽엔 또 물리학의 완전 근간인데도 여전히 수수께끼인 숫자가 있다는 거죠. 네네. 바로 그 양동봉 박사의 제로존 이론하고 미세구조상수 137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우주의 95%를 채운다는 그 미지의 존재들까지요. 네,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대비가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과학적 주장이 어떻게 나오고 또 얼마나 그 혹독한 검증을 거치는지 네네. 혹은 뭐 거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, 그 제로존 이론 같은 거요.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미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. 예를 들면 미세구조 상수 같은 거 안에 얼마나 깊은 질문이 숨어 있는지. 아, 네,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짜 모르는 세계, 그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같은 게 얼마나 광활한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야, 정말 흥미로운데요? 그러면 이 자료들을 통해서 대담한 주장하고 또 냉철한 검증이 딱 부딪히는 현장, 네. 그리고 이미 아는 것 속에 숨겨진 그런 놀라운 미스터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까요? 자, 이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그 양동봉 박사의 제로존 이론부터 시작해 보죠. 이게 7가지 기본 물리 단위를 통합하고 플랑크 상수 h, 빛의 속도 c, 심지어 시간 s까지 전부 다 1로 만들어 버린다니. 네,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. 네,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잖아요. 이걸로 뭐 양자역학이랑 상대성 이론, 통합 같은 물리학의 아주 큰 숙제들을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최근에 또 AI를 융합해서 뉴메리컬 랭귀지 모델 NLM이란 것까지 개발했다고 하던데요. 네, 주장은 정말 야심찼습니다. 하지만 과학은 뭐 주장이 아니라 검증으로 말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한국물리학회에서는 이 이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다. 이건 그냥 숫자 끼워 맞추기다.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. 그렇게까지요? 네, 그 핵심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방법론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서로 다른 물리적인 차원을 가진 양들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계산을 했다는 건데요. 네. 차원이 다른데 그걸 계산한다고요? 네, 이건 뭐 말할까 비유하자면 미터랑 킬로그램을 그냥 막 더하는 거랑 비슷한 아주 기본적인 오류거든요. 그 차원 동질성 원칙을 위배한 거죠. 여기에다가 또 신뢰할 만한 동료 평가, 그러니까 피어 리뷰라고 하죠. 그것도 없었고요. 동료 평가도 없었다. 네,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인 헤라르두스 어터우트 교수에게 보냈었는데 거기서도 거절당한 일이 있었죠. 그렇군요. 이 차원을 무시하고 계산했다는 건 진짜 기본적인 문제 같은데요. 결국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이 사례가 뭐랄까 청취자분들께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뭘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혹은 뭐 대단해 보여도 기존의 그 과학적인 방법론 그리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정받기가 어렵다. 이런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네, 냉정한 현실. 과학이라는 게 결국 동료 과학자들의 그런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. 어떻게 보면 뭐 아마추어 과학자의 해프닝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그 상황을 잘 요약해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과학의 엄격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. 그런데 이렇게 명확히 거부된 이론과는 완전 반대로 물리학자들이 오히려 풀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숫자가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미세구조 상수, 약 1137. 이건 뭔가요? 네, 이게 제로존 이론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미세구조 상수, 보통 알파라고 쓰는데 이건 전자기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물리학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본 상수예요. 기본 상수? 네, 차원이 없는 그냥 순수한 숫자인데 이게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화학결합, 심지어는 우리 생명의 존재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핵심적인 값입니다. 와, 근데 왜 하필 1037 근처의 값일까요?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? 심지어 이게 딱 고정된 값도 아니라고 들었는데요. 정확합니다. 왜 하필 이 숫자인지 그 기원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. 정말 미스터리죠? 게다가 양자 전기역학 QED라는 굉장히 정밀한 이론에 따르면 이 상수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, 그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변합니다. 상수가 변한다고요? 네, 상수인데 변한다니 좀 역설적이죠.
그래서 리처드 파인만 같은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조차 모든 물리학자가 자기 사무실 벽에 1037을 딱 써붙이고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예요. 와, 대단하네요. 네, 이 숫자는 단순히 모른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아는 그 표준 모형이라는 이론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어떤 상징과도 같아요. 그래서 만약 이것이 풀린다면 어쩌면 물리학의 근본적인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.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. 와, 정말 확립된 지식 속에도 이렇게 큰 일문이 숨어 있군요. 근데 아까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. 사실 우주의 대부분은 아예 정체불명이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, 그러니까 원자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들은 우주 전체 에너지와 물질을 다 합쳤을 때 고작 5% 정도밖에 안 돼요. 5%요? 그럼 나머지는요? 나머지 95%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이 약 27%,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약 68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95%가 미스터리라니. 아니 그럼 암흑물질은 어떻게 그 존재를 알게 된 거죠? 빛이랑 상호작용 안 한다면서요. 네, 빛하고는 거의 반응을 안 하는데요.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. 아, 중력으로? 네, 예를 들면 은하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빨리 돌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중간에 뭔가에 의해서 휘어 보이는 그런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게 아주 강력한 증거죠. 그렇군요. 우주 거대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뼈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. 과학자들은 WIMP, 윈프라던가 엑시언 같은 가상의 입자들이 암흑물질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실험적으로 딱 검증되진 않았습니다. 아직 후보만 있군요. 그럼 암흑 에너지는 더 미스터리하겠네요. 우주 팽창을 가속시킨다니. 이건 또 무슨 힘인가요? 네, 암흑 에너지는 정말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. 우주가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빨리 팽창하도록 이렇게 밀어내는 힘, 청력으로 작용하는 미지의 에너지 형태예요. 밀어내는 힘. 네, 아주 멀리 있는 특정 종류의 초신성, 그 IA형 초신성이라는 걸 관측하면서 그 존재가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되었죠.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도입했다가 폐기했던 우주상수가 어쩌면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퀸테센스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에너지장 같은 걸 수도 있고요. 이론적인 설명들이 시도되고는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그 이론적인 예측값하고 실제 관측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문제, 이걸 우주 상수 문제라고 하는데요. 그것도 있고 또 팽창 속도를 재는 여러 방법들 사이에 결과가 잘 안 맞는 문제, 허블 장력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와, 문제들이 많네요. 결국 우주의 미래는 이 암흑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, 인력하고 암흑에너지가 밀어내는 힘, 청력 사이에 그 줄다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. 줄다리기. 네, 계속 가속 팽창해서 모든 것이 막 찢어지는 빅립 시나리오로 갈지 아니면 서서히 식어가면서 끝나는 빅 프리즈가 될지 여기가 바로 현대 우주론의 가장 뜨거운 연구 분야 중 하나죠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과학이 뭐랄까 끊임없이 나아가는 방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제로존 이론처럼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걸러내고 그렇죠. 또 미세구조 상수처럼 이미 아는 것 안에서도 더 깊은 질문을 계속 파고들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이 거대한 미지의 영역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. 네. 과학은 어떤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과정 그 자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. 미세구조 상수 같은 그런 기본 상수조차 사실 에너지에 따라 변하고 또 우주의 95%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면 네.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자연의 법칙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조차 사실은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어떤 근사치는 아닐까요?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마치 그 뉴턴 역학이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것처럼 말이죠. 그렇다면 그 다음번 과학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.